라하의 사연 드라마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통쾌한 복수국 사이다 사연 한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플로리스트입니다. 언젠가 아이돌 비주얼 멤버의 인성 논란, 갑질 논란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아이돌 갑질에 모멸감을 느낀 에디터가 자신의 인별그램에 억울한 심정을 토로해서 세간의 화제가 됐고, 결국 소속사와 해당 아이돌이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때 에디터가 쓴 글을 읽으면서 크게 공감했던 적이 있어요.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소시오패스와 50대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퍼붓는 초딩 사이코패스의 행태를 개탄하면서 한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성장하면 저 지경에 이를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봤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걸 읽자마자 저요 제가 압니다. 인성 쓰레기의 성장 과정 하고 손들고 뛰쳐나가서 그 글쓴이와 1박 2일 토론이라도 나누고 싶은 심정이 들었습니다. 한때 제 가족 중에 그 아이돌 못지않은 인성 쓰레기, 아나무인 인간 실격의 대명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있었거든요. 하하호호 웃음 가면 뒤에 추악한 얼굴을 가진 두 얼굴의 사이코패스. 제 시누이의 본 모습을 만천하에 폭로하고자 합니다. 모두 귀를 쫑긋, 눈을 반짝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신우를 처음 만난 건 제 나이 27, 결혼을 3개월 앞둔 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촌 언니의 소개로 만나 1년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요. 남편은 제가 좋아하는 배우 조인성을 닮은 외모에 말수가 적고 크게 나대지 않는 성격이 딱 내 스타일이었습니다. 건축 설계사라는 직업도 마음에 들었어요. 남편 대학 시절에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건설업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건축 관련 일을 하게 됐는데요.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던 사촌 언니 말로는 꽤 전도 유망한 설계사라며 언니가 결혼만 안 했으면 어떻게라도 꼬셔볼 텐데 할 정도로 평판이 좋았어요. 아무튼 우리는 무난하게 연애하고 무난하게 결혼을 했는데 딱 걸리는 게 신우였어요. 신우는 그때 나이 17, 고등학생이었어요. 남편이 자기 여동생을 보면 제가 깜짝 놀랄 거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나기로 한 카페에 신우가 내 앞에 앉았을 때 제 눈이 휘둥그레져서 남편을 쳐다봤으니까요. 을에 그런 반응인지 남편이 익숙한 듯 킥킥 웃었어요. 그날 저는 난생 처음 살아있는 도자기 인형이 하나 걸어 들어와서 내 앞에 앉는 걸 봤어요. 여기 내 동생 신주연. 주연아, 여기 나랑 결혼할 내 여친이야. 안녕, 반가워. 네 이야기 많이 들었어. 하고 인사를 했는데 와, 도자기 인형이 말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쪽 어느 별 출신? 아, 그게 무슨 말일까? 마스크가 영 지구인 같지 않아서요. 피지컬도 그렇고. 아이, 주연이 농담이 지나치다. 내가 뭐? 맞잖아. 혹성 탈출한 오징어 외계인. 그 앵두 같은 입으로 사람 면전에 막말을 던지는 여중생의 패기에 저는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 앞두고 인사차 만난 자리에서 그것도 10살이나 많은 언니에게 오징어 외계인이라니. 이렇게 귀엽고 상냥한 오징어가 어디 있다고 그러냐 하고 따질 타이밍이 아니었죠.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저는 애써 웃으며 농담으로 응수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맨인블랙 비밀 요원들이 나 보호 중인 거 극비인데 이거 참 큰일 났네. 성격 좋은 척 하시겠다? 언제까지 가나 볼게요. 오빠, 이 언니 재밌다. 주연아, 결혼하면 새언니가 될 텐데 둘이 사이좋게 지내면 좋지 않겠니? 그건 언니 하기 나름이지. 굴러온 돌은 언니니까. 안 그래요, 언니? 알았어. 내가 잘할게. 나도 가식 떠는 사람보다 솔직한 성격 좋아해. 너 정말 솔직하구나?
케바케죠. 늘 솔직하면 쓰나요? 아, 오빠, 사람들 쳐다보잖아. 그래. 우리 이만 일어날까? 어? 아, 커피도 다 안 마셨는데. 나 연습실 가봐야 돼. 오빠가 데려다 줄게. 그건 당연하지. 언니, 또 봐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신우는 저를 만날 때마다 언니 놀랬잖아요. 얼굴이 너무 앞에 있어서 깐날. 저리 좀 가요. 하긴 뒤로 가도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언니 원근법을 무시하는 압도적인 얼굴 크기 대박. 언니 얼굴 큰 사람이 부자 될 확률이 높대요. 와 좋겠다. 언니 재벌 되겠어요. 하면서 제 얼굴을 가지고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신우 앞에서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도 예쁜 걸 참 좋아라 한답니다. 그래서 꽃을 매일 보는 직업을 업으로 삼았는지도 몰라요. 외모로 인신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 오빠는 언니 뭐 보고 결혼했대요? 그야 내가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내 애교 필살기 볼래요? 재수없어. 아가씨, 내가 아가씨보다 10살 많은 거 알죠? 어머, 웬 나이 부심? 나이 많이 잡수셔서 엄청 좋은가 봐. 신우는 얼짱 출신으로 동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아이였습니다. 15살 중학생일 때 길거리 캐스팅으로 모 엔터테인먼트 연습생으로 죽어라 연습을 했어요. 아니, 연습만 했어요. 얼굴은 인형같이 이쁜데 안타깝게도 노래 실력은 참담했고 춤은 더 참혹했어요. 댄스 학원에 자그마치 몇 천을 갖다 바쳤는데도 그루브 하나 없이 관절이 체각각 뚝딱뚝딱거리는 춤 같지 않은 신우의 어린이 율동을 보고 있으면 내가 대신 나서서 춤을 추고 싶을 정도였어요. 아니, 이게 안 되나 이게? 춤은 그렇다 치고 연기력이 좋은가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대사에 감정을 싣는 방법을 모르는 건지 책을 읽듯 대사를 낭독하는 신우를 보고 있노라면 신은 참 공평하다. 한 인간에게 몰빵하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저는 신의 존재감을 체험했달까요? 아무튼 신우는 아이돌을 꿈꾸었지만 춤과 노래가 안 돼서 아쉽게도 그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얼굴이 이뻐서 과자류 CF에 몇 번 출연도 했고 재연 드라마의 조연으로 얼굴을 내비치기도 했어요. 요즘은 주로 쇼핑몰 피팅 모델이나 잡지 모델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어요. 첫 인상부터 보통 내기가 아니네 싶었던 신우의 본 모습은 결혼하고 같이 살게 되면서 더 적나라하게 보게 됐습니다. 원래 남편 회사 가까운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생각이었지만 남편이 우리 신혼집을 설계하고 직접 건축하고 싶다는 욕심을 내서 건축 자금을 마련할 동안 시댁에서 생활하기로 합의를 봤거든요. 길어봤자 1년 정도 아닐까 싶어서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시댁은 와우, 인격 모독과 시기 질투가 오가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의 인격 파탄인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영악하고 가증스러운 신우의 이중생활을 제 눈으로 목도하면서 지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신우가 20살 성인이 되자 모 잡지 성인의 날 특집으로 사진을 촬영하게 됐는데 그날 마침 소속사 코디와 매니저들이 사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촬영장을 가게 됐어요. 남편이 부탁을 해서 저는 부랴부랴 꽃집문을 닫고 신우를 차에 태우고 촬영 장소로 갔습니다. 처음 보는 화보 촬영장 현장이 너무 신기반기해서 재미있었습니다. TV에서 본 적 있는 포토그래퍼가 흥이 넘치게 분위기를 띄우더라고요. 주연 좋아. 바로 그거지, 그렇지. 우와, 천잔데. 오케이. 좋네. 좋았어. 자, 이번엔 카메라 렌즈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자. 그래. 좋아. 신우가 포즈를 취할 때마다 포토그래퍼부터 주위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너무 예뻐요. 대박. 너무 멋있어요. 와, 최고다, 최고. 역시는 역시네. 를 남발하는 거였어요. 내가 보기에 신우가 예쁘게 생긴 건 맞지만 모든 포즈가 감동적이거나 애찢는 건 아니었거든요. 정말 솔직하게 숨 쉴 새도 없이 칭찬받을 정도는 아니었다 이 말씀입니다. 아마 스태프들도 신우의 긴장을 풀어주고 기분 좋게 촬영하려고 하는 의도였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루 종일 이런 칭찬만 듣고 있으니 신우는 정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쉬는 시간마다 스태프들이 와서 주연씨 힘들죠? 이거 먹어요 하면서 초콜릿과 빵을 쥐어주고 갔습니다. 그때마다 신우는 아니요, 안 힘들어요. 이건 언니 드세요 하고 쌩긋 웃었습니다. 와, 이분 인성 갑이다 하면서 스태프들이 지나갔고요. 촬영이 끝나자마자 신우는 포토그래퍼를 비롯한 모두 스태프들에게 꾸벅 인사를 하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연씨 느낌 좋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작가님. 저 작가님 사진 너무 좋아해요. 다음에 꼭꼭 또 봐요. 에디터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저 이거 드세요. 심지어 저한테도 인사를 했습니다. 언니, 오늘 나 따라와서 고생 많았어요. 고마워요. 사람들 앞에서는 엄청 착한 척, 조신한 척, 배려하는 척은 다 하더니만 차에 타자마자 쌍욕을 날렸습니다. 사람들의 보는 눈이 없다 이거죠. 아이씨, 짜증나. 왜 아가씨, 뭐가 불편해? 포즈를 취하면 한 번에 잘 찍어야 할 거 아니야. 대체 같은 포즈를 몇 번이나 찍고 난리야. 그럼 힘들다고 말하지 그랬어.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자꾸 찍는 것 같던데. 언니 문해충이야? 머리가 아메바야? 내가 뭐라고 해? 힘들다고 하면 다음에 나랑 작업하겠어? 이 언니가 생각이 있나 없나? 내 말은 네가 뒤에서 욕하는 것보단 앞에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게 낫다는 거지. 언니야말로 더 싫어. 언니가 눈치껏 커트 시켰어야지. 언니가 제일 문제야. 나는 몰랐지. 아가씨가 생글생글 잘 웃길래. 그럼 성격대로 생지랄을 할까? 나 매장되는 거 보고 싶어. 어머, 아가씨도 아는구나. 자기 성깔 더러운 거. 난 몰라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 언니 미쳤나 봐. 사람들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서 달라지는 이중인격. 두 얼굴의 소유자 신우가 자기 인생 꼬일까봐 조심하는 모습이 참 가증스러웠습니다. 하긴 신우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앓고 있는 공주병, 도끼병, 셀레병, 세계 3대 불치병 외에도 지병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예쁜 얼굴과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었어요. 다음날 스케줄이 있으면 전날 저녁부터 당일 식단 조절은 필수였어요. 라면 안 되고요. 자극적인 음식 절대 노노해요. 국물은 일체 먹지 않고 밥과 반찬으로 소식을 했어요. 그리고 촬영장을 가거나 행사에 나가거나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면 꼭 10분 일찍 가서 화장실에 들러 거사를 받는데요. 이게 신우만의 성스럽고 경건한 리추얼 의식이었어요. 이걸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면 상상도 하기 싫으네요. 왜 유명한 창작자들에겐 자기만의 리추얼 의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레미제라블을 쓴 작가 빅토르 위고는 글 쓰기 전에 반드시 얼음물에 몸을 씻고 수염을 말끔하게 깎아야만 작업에 돌입했다고 하고요. 발레곡의 거장 이고리 스트라빈스키는 곡이 잘 써지지 않으면 물구나무를 섰다고 하는데요. 우리 신우에게는 그런 의식이 화장실 직행이었던 거죠. 그런 장트러블 타 방구쟁이 뿡뿡이 신우였기에 아무도 없는 집에서는 가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신우가 방귀로 뿌앙 하고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들어봐야 에브리데이 과즙미 팡팡 터지는 상큼 요정이네, 청순미인 끝판왕이네 하는 소리가 쏙 들어갈 텐데 진심으로 아쉽습니다. 아무튼 예민미 장렬하는 신우의 일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관이었습니다. 어찌나 예민한지
후각, 청각, 미각, 시각, 촉각, 오감이 살벌하게 살아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남편이 직접 방음장치까지 완벽하게 설치해 주었어요. 그런데도 위층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린다고 생지랄을 떨면서 저더러 당장 윗집에 올라가서 저 소리를 멈추게 하라고 닥달했어요. 아우, 소리. 왜, 무슨 일이야? 저 소리 어떻게 좀 해. 나 지금 미쳐버리겠어. 아이, 무슨 소리가 난다고 그래. 난 안 들리는데. 바닥 굴리는 그 드르륵 소리, 안 들려? 너 기 병신이니? 얘가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니? 아가씨가 인터폰 하면 되잖아. 내가 이 동네 얼짱 귀요미 요정인 나더러 민원을 제기하라고? 제정신이야 지금? 내 이미지 어쩔 건데? 알았어. 내가 할게. 신우는 유명한 연예인도 아니고 TV에 몇 번 얼굴 나온 게 다인데도 이 정도인데 대한민국 연예인 가족들은 어떻게 숨이라도 쉬고 사실까 싶은 막대한 궁금증을 가진 채 제가 관리 사무실에 전화를 넣었습니다. 110동 1204호인데요. 위에 집에서 아이들 파자마 파티라도 하나요? 드르르 구르는 소리가 난리도 아닌데요. 그래요? 일단 주의 드리겠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인터폰 수화기를 내리며 신우에게 전했습니다. 관리 사무실에서 인터폰 넣는다니까 기다려봐. 그래도 드르륵 소리가 잦아들지 않는지 신우는 다시 거실로 나와 고함을 지르고 난리 법석을 치워서 끝내 저를 윗집으로 올려보냈습니다. 띵동. 심호흡을 하고 윗집 벨을 누르자 1304호에서 제 또래의 여성이 나왔어요. 아랫집에서 왔는데요. 무슨 소린지 드르륵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요. 청소기를 밀었는데 소리가 났나 보네요. 조심할게요. 한 번씩 아드님 뛰어다니는 소리도 그대로 들리던데 저녁에는 자제해 주세요. 우리 집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어서. 네. 우리 애가 겨울이라 나가지 못해서 조심하겠습니다. 근데 아래층 고함 소리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요? 그게 다 들리는구나. 죄송해요. 조심할게요. 신우도 생지랄을 떨 땐 방음시설 잘 되어 있는 자기 방에서 떠들 것이지. 미친 듯이 거실로 나와서 환기한다고 문 열어놓은 줄도 모르고 생지랄을 떨고 고함을 빽빽 질러대니까 윗집에서도 대충 눈치를 까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한편으론 방음시설을 뚫고 나가는 신우의 고함 소리에 감탄하기도 했어요. 이 정도 소리면 득음을 내서 명창이 되고도 남았을 텐데. 마이크만 들면 음이탈을 일삼으니 참말로 애석하고 애통한 일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신우가 구석에서 모습을 드러내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이야. 신우가 내 머리를 손가락으로 기분 나쁘게 밀치면서 이죽거렸습니다. 잘하나 못하나 보러 왔어. 오길 잘했지. 왜 그래? 이 손 치워. 야, 소리 지른 건 너라고 했어야지. 너 나 연맥이니? 다 들었어? 그래. 확. 다음부터 오해 안 생기게 잘해라. 신우가 때릴 듯이 손을 확 드는데 저 잠깐 쫄았지 뭐예요. 신우가 중학교 때 학폭 가해자였다는 게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신우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심리적 거리는 물론 사회적 물리적 거리도 멀찌감치 둬야겠다고 또 다짐했습니다. 신우가 예민한 건 기만이 아니었어요. 코는 또 어찌나 개코인지. 만일 집에서 장어라도 구우면 생선 냄새 난다고 생지랄을 떨었습니다. 환기시키란 말이야. 내 옷에 냄새 배면 어쩔 건데. 알았어. 지금 다 됐어. 생선구이는 배달시키면 되지. 그걸 왜 집에서 굽고 난리야? 머리가 두 자리야?
아니, 싱싱한 장어가 선물로 들어왔길래. 아이고, 우리 집에 셰프 나셨네. 다음부터 제발 집에 냄새 나는 거 굽지 말라고요. 다 됐어, 다 됐어. 문 열게. 잠시만. 아, 진짜 나랑 안 맞아. 나도 너랑 안 맞거든. 라고 속갯말을 투덜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식탁. 냄새 난다고 생지랄을 떨더니 장어구이는 지가 제일 많이 처먹어요. 낼름낼름 장어를 입으로 밀어넣는 신우를 보고 있자니 얄미운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제가 웃으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냄새 난다며? 근데 네가 제일 많이 먹네? 아가씨, 맛있지? 많이 먹어? 신우는 장어를 실컷 먹었는지 젓가락을 내동댕이 치면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이씨,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린다는데 짜증나. 왜 벌써 일어나? 밥만 떨어져서 어떻게 먹어? 하고는 씩씩대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싸하게 식은 분위기에 이거 참 밥을 먹기도 민망하고 안 먹기도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흐르고 급기야 어머니가 절 나무라시더라고요. 새아가 너도 참 어지간하다. 안 그래도 입 짧은 애 모처럼 먹는데 그냥 냅두지 않고. 어머니, 전 더 먹으라고 한 건데요. 억울합니다. 주연이 성깔 알면서 네가 좀 맞춰주렴. 시어머니는 매번 신우 감싸기 바빴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신우가 10살 되던 해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골프웨어 의류 매장을 운영하며 늘 밖으로만 도셨어요. 집에 계시면 시름시름 앓다가도 친구들과 개모임을 하거나 여행을 갈 때면 언제 그랬냐는 듯 쌩쌩해지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을 학원과 학교에 맡겨두고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중학교 때 학폭으로 사고를 쳤을 때도 시어머니는 신우를 혼내기는커녕 피해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합의를 봤다고 했어요. 아무튼 친구 따라 강남 수백 번 가는 팔랑귀에 얼마면 되니가 입버릇인 분이셔서 신우가 저한테 개지랄을 떨어도 단 한 번 야단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10살 많은 제가 어른답게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답니다. 남편은 신우가 기고만장해서 날뛰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지적했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고쳐지지 않자 그냥 말없이 방관만 했습니다. 신우의 막말에 상처를 받고 힘들 땐 저도 남편에게 넋두리하면서 마음을 풀곤 했는데요. 처음엔 신우 올케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기도 했어요. 주연아, 새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네가 존중을 받으려면 남을 존중해줘야 하는 법이야. 오빠가 뭘 알아? 내가 요즘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 왜? 뭐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 오빠가 월말 평가에서 나보다 못생긴 애한테 져서 퇴출되는 기분을 알아? 왜 내 편은 아무도 없어? 주연아, 오빠가 몰라서 그랬어. 미안해. 우리 주연이 기분 울적한데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아니면 드라이브 시켜줄까? 그럼 나 H사 가방 사줘. 남편도 결론은 우리 가여운 동생 우쭈쭈였어요. 예쁘다고 눈 감아주고 감싸기 바쁜 가족들. 겉모습에 환장해서 추종해주는 열렬한 팬들. 잘못을 해도 예쁘면 다 용서되는 외모 지상주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신우의 성격이 모나고 괴물이 되어가는데도 아무도 신우를 바로잡지 못했어요.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것은 신우 본인이었죠. 예쁜 얼굴에 호감을 갖고 가까이 다가오는 친구들을 괴팍한 성질에 놀라 도망가게 만들면서 정작 친구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더 삐딱하게 구는 신우는 점점 분노 조절 장애 괴물이 되어갔습니다. 한 번은 어느 겨울날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제가 보일러를 껐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야, 너가 보일러 껐어? 나 목욕하는데 너가 보일러 껐냐고. 이게 미쳤나. 야, 찬물에 감기 걸리잖아. 어머 아가씨, 미안.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미안, 정말 몰랐어. 네가 찬물에 샤워를 해봐야 알지?
하면서 양동이에 찬물과 얼음을 가득 채워서는 제 얼굴에 끼얹었어요. 저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서 덜덜 떨었습니다. 욕실을 살피지 않고 보일러를 끈 건 잘못이긴 하지만 이렇게 얼음물 세례를 받을 정도로 잘못인가 싶어서 남편에게 푸념을 했습니다. 처음엔 내 푸념을 잘 들어주던 남편도 시간이 흐를수록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 뭔데 또 주연이 그러는 거 하루 이틀이냐? 아, 진짜. 너 그러는 거 지긋지긋하다. 그냥 무시하고 지내. 라고 하질 않나. 어떨 땐 화를 버럭 내면서 지금 우리 집안 식구들을 만만하게 보는 거냐? 너 지금 분가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지? 하면서 이런 제가 진절이 난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저런 사람들한테 꼬리를 내리면 더 만만하게 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저 성격 좋은 척 웃음으로 응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 촬영팀이 우리 집을 방문했어요. 셀럽들의 집을 찾아가 구경하고 인테리어 조언을 해주는 일종의 신박한 정리 같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신우는 당연히 어제부터 마스크팩과 전신 마사지를 받았고요. 아침 일찌감치 미용실에 다녀와서는 꾸안꾸 패션으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물론 화장실에서 신우만의 리추얼 의식도 빼놓을 수 없죠. 완벽한 준비를 마친 신우는 카메라 앞에서 조신한 척, 착한 척, 예쁜 척, 오만 척이란 척은 다 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무슨 변덕이 생겼는지 갑자기 저를 불러냈어요. 세상에서 저랑 제일 친한 우리 새언니예요. 어때요? 예쁘죠? 하고 카메라 앞에 저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쌩얼에 무릎 나온 추리닝을 너무나 내추럴하게 입고 있어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방으로 도로 들어가려는데 신우가 제 팔을 꽉 붙잡고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언니 어디 가요? 우리 언니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그래요. 여러분 이해해 주실 거죠? 와, 소름. 지 목욕하는데 보일러 껐다고 생사람 잡고 지랄을 떨던 게 세상 상큼한 미소를 지으면서 친한 척하는데 와, 오장육부가 꼬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응수를 해주었습니다. 네, 제가 부끄러움이 좀 많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오, 세상에서 제일 친한 올케 언니가 직접 나오셨는데 두 분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요? 네, 주연 씨는 어렸을 때도 요정 그 자체였나요? 그렇죠. 예뻤습니다. 살벌하게 아름다웠죠. 제가 주연이 중학교 때 처음 만났는데 도자기 인형이 걸어오더니 인형이 말을 하대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도 참. 인형 같은 입으로 저더러 오징어 외계인이라고 해서 완전 충격 그 자체였어요. 오징어 외계인이요? 네. 그래서 집에 가서 오징어 외계인을 검색해봤죠. 근데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잠시 목 좀 풀고 오징어 13다리 그녀는 2다리. 아니, 올케 언니분이 노래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두 분이 듀엣으로 한번 노래 어때요? 그러자 신우가 복화술로 으름장을 놓았어요. 죽을래? 분위기 파가네? 그래서 제가 잡친 분위기 살려야겠다 싶어서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모처럼 우리 집에 손님들이 오셨는데 제가 환영의 의미로다 노래 한 곡 할까 봐요. 감독님 괜찮으실까요? 저희야 좋죠. 마침 저희 집에 노래방 마이크도 있으니까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응? 감독님, 제가 의상 좀 갈아입고 올게요. 그럼 잠시만 끊었다 갈게요. 언니가 끼가 많으시네요. 네, 우리 언니 멋지죠? 감독에게는 상큼한 미소로 답한 뒤 제 방으로 뛰어 들어와서는 나지막하게 으름장을 놓았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아가씨 위해서 분위기 띄우는 거예요. 오랜만에 미니스커트에 크롭티를 입고 거실로 나왔어요. 단발머리 가발을 쓰는 것도 잊지 않고요. 그럼 21 내가 제일 잘 나가 부를게요.
노래 일발장전 발사! 노래와 춤이 안 돼 슬픈 신우 앞에서 보란듯이 장기를 자랑했습니다. 박봄이 된 듯 노래하고 CL이 되어 랩을 했으며 국민지에 빙의한 듯 춤을 추었네요.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았더니 흥에 겨워서 그만 또 두 번째 노래를 질렀어요. 분위기 살리고 오늘 밤은 GD 오빠하고 삐딱하게 오케이? Everybody make some noise, put your hands up, 소리 질러. 왔어, 신난다. 우후. 저는 정신줄을 놓고 미친 듯이 진짜 신나게 놀았어요. 표정 관리가 안 된 신우 얼굴이 울그락풀그락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촬영팀은 뜻밖의 좋은 그림을 건졌다며 좋아라 했어요. 와, 언니가 찐 연예인이네. 오디션 프로 한번 나가보세요. 정말요? 그런 이야기 처음 듣는데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번 편 완전 대박 예감입니다. 감독님,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주연씨, 다음에 언니랑 같이 프로그램 한번 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촬영팀이 돌아가자마자 신우가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내며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저는 얼른 신우의 손목을 잡고 폭력을 막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 개쪽지라고 환장했어? 미쳤나봐. 진짜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뭘 어쨌는데 너 도와주려고 분위기 띄운 거 몰라? 분위기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주인공인데 왜 네가 카메라를 받아? 왜 네가 카메라를 독점하냐고? 그럼 네가 마이크 들고 부르지? 뭐?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나 노래 못한다고 놀리는 거 맞지? 이야기가 왜 그렇게 점프해? 너 열등감 있니? 열등감? 엄마 나와봐. 이년 미친년이야. 야, 미친년이라니. 너가 미쳤구만. 눈에 뵈는 게 없나?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나와서 저를 야단쳤습니다. 주연이가 월말 평가에서 낙제한 거 알면서 왜 그러니 너는? 엄마, 미쳤어? 내가 왜 낙제야? 왜 낙제? 낙제 아니라고.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다고. 엄마까지 왜 그래? 그래 주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아휴, 너는 언니가 돼서 주책 맞게. 노래는 왜 불러서 이 난리를 피우고 그러니? 춤도 췄어, 이 미친 또라이가. 전 아가씨 위해서 분위기 한번 조성한 거예요. 주인공이 너야? 너는 그냥 조연, 아니 엑스트라 보조, 그냥 지나가는 사람. 지 주제를 몰라도 한참을 몰라. 촬영팀이 너 보러 왔어? 나 때문에 온 거잖아. 내가 주인공인데 왜 네가 설치고 난리야. 감독님한테 전화해서 편집할 때 나 빼라고 하면 되잖아. 저 또라이 때문에 못 살겠어. 없애버리든지 쫓아버리든지 해. 그렇지 않으면 나 집을 나가버릴 거야. 나중에 퇴근한 남편도 낮에 있었던 사태를 알게 되었고 한숨을 쉬면서 저를 탓했습니다. 그냥 좀 장단 좀 맞춰주고 말지. 왜 나서서 일을 만들어. 제가 어떤 애줄 알면서. 모든 게 제 잘못이라는 가족들 반응에 기가 찰 노릇이었어요. 제가 좀 오버하기는 했지만 그게 다 신우의 이중적인 태도에 가증스러워서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얼마 안 돼 제가 이를 바득바득 갈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 며칠은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피하는 것 같은 낌새를 느꼈어요. 식사를 할 때도 어쩐지 냉랭하고 저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는 분위기. 가족들에게 왕따 당하는 기분이 참 묘하게 살맛나지 않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남편을 불러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야기 좀 해. 하면서 남편의 팔을 붙잡았는데 남편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도 만난 듯 제 손을 냅다 뿌리쳤어요. 무슨 말. 나 너랑 할 말 없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왜 나랑 눈도 안 맞추려고 하는데?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가증스럽다.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말을 해야 알지. 너 신혼집 다 짓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그래야 집이 네 거 된다고. 뭐? 아니,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설마 아가씨가 그랬어? 그래. 주연이가 너 친구랑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어머니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유산을 받고 남편한테 신혼집 받아서 여길 뜨고 싶다고 했다며. 와, 대박. 아니, 여보, 진짜 아니야. 어? 우리 삼자 대면하자. 지금 당장 주연이 불러서 삼자 대면해. 남편과 제가 신우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가씨 뭐예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유산 때문에 어머니 죽었으면 좋겠다고 언제 그랬어요? 신혼집 받으려고 남편 죽으라고 언제 그랬냐고요? 벌써 눈치 깠어? 내 기대작인데 아쉽다. 아니, 주연이 너 설마 거짓말한 거야? 올케 언니가 연예인을 꿈꾸는 것 같아서 드라마 한 편 찍게 해주고 싶었지. 사랑과 전쟁, 막장 드라마 주인공 하려면 언니가 악처여야 하잖아. 그래서 내가 설정을 좀 했지. 뭐? 시시해. 벌써 쪽나냐? 뭐해? 안 가고. 나 피곤해. 고부 갈등 드라마 한 편을 보고 싶었다는 신우의 말에 정남이가 뚝뚝 떨어졌고 참았던 제 인내심이 모두 소진되어 조만간 이 시댁에서의 퇴장이 시급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회심의 일격을 준비하며 예의 웃음을 잃지 않고 그들을 대했습니다. 신우가 23, 꽃다운 나이에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연예인 인기가 평생 가는 것도 아니잖아. 연예인 접고 결혼해서 불면증이 사라지고 눈에 띄게 좋아진 사람들이 많대. 아마 연예인이 되기엔 진입장벽이 높다고 판단하고 서둘러 노선을 취직으로 바꾼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고등학교 때부터 만난 오랜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중매한 중소기업 대표 아들과 선을 보고는 한 달도 안 돼 그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취업 대신 선택한 결혼이라 그런지 신랑감 앞에서 신우는 조신한 척, 얌전한 척, 착한 척, 또 삼척을 했어요. 지겹다 정말. 그래도 저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인성도 끼리끼리 끌어당기나 봐요. 신랑감이라고 데리고 온 남자도 예의를 밥 말아 먹었는지 식사를 할 때 맛있는 요리가 나오면 위아래도 없이 눈치도 보지 않고 혼자 홀라당 다 먹는 거예요. 갈비찜 좋아하시네요. 이것 좀 더 드세요. 그럴까요? 제가 입이 좀 짧고 편식을 좀 해서. 하고는 아구아구 잘도 먹었습니다. 남편이 와인을 따라주었어요. 백년 손님이라고 옛날 해외여행 다녀오면서 면세점에서 산 특별한 와인을 기념으로 땄는데 잔을 들어 천천히 냄새를 맡고 음미하더니 이거 싸구려 와인이네. 이런 거 마시면 입 버려요 형님. 제가 좋은 와인 한 박스 보내드릴게요. 하는 겁니다. 그래. 자네 입이 참 고급지네. 그래서 신혼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자가로 구했나? 아니면 전세? 저는 집 따위 절대 안 사요. 1년마다 이사하는 게 취미예요. 마음 같아선 호텔 생활하는 게 꿈이죠. 사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매일 갈아입는 옷처럼 1년마다 주거 환경을 바꿔주는 재미. 이게 또 끝내주거든요. 이 만남은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이었어요. 변덕이 죽을 듯하고 하루도 실증 나서 못 견디는 신우와 천생연분이구나 싶었습니다. 결혼은 계약이지 사랑은 개뿔. 서로의 니즈를 얼마나 충족시켜주느냐 아니겠어? 난 희준 씨 돈 없으면 그날로 이혼이지 뭐. 신우가 결혼할 남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지도 뭔가 마음에 걸렸는지 우울하다며 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늦게 말소리가 들려서 나가봤더니 부엌 식탁에 쪼그리고 앉아서 구 남친하고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보면 부모님이 억지로 시키는 정략 결혼에 팔려가는 여주인공처럼 우는 소리를 했어요. 저는 몰래 휴대폰을 쉐킷쉐킷 흔들어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새신랑과 통화를 하면서 깨를 볶았어요. 그렇게 상견례까지 다 마치고 결혼식 당일. 당연히 지상파 3사 카메라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유튜브 채널에서 카메라 몇 대가 나와서 그나마 신우의 자존심을 세워주었습니다. 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결혼식장으로 들어가 결혼식 스냅 영상 대신 다른 영상이 담겨있는 USB를 영상기에 꽂아 넣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이제 감동의 영상이 짠 하고 나와야 하는데 새까만 영상에서는 듣기도 민망할 정도의 드센 방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신주연 괜찮아? 아이씨, 나 집중하는데 미친다. 신우의 찰진 쌍욕이 울려 퍼지자 객장은 술렁거렸고 사람들은 키득키득 웃음이 터졌습니다. 유튜버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신우는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째려보았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휴대폰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요즘 흔들기만 해도 녹음이 되는 어플이 짱이거든요. 이어서 제가 몰래 촬영한 그날, 유튜버들이 촬영을 왔다 간 날, 신우가 개지랄을 떨던 그 영상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 개쪽지려고 환장했어? 미쳤나봐 진짜.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주인공인데 왜 네가 카메라를 독점하냐고. 열등가. 엄마 나와봐. 이년 미친년이야. 주인공이 너야? 너는 조연 아니 엑스트라. 지 주제를 몰라도 한참을 몰라. 왜 네가 설치고 난리야. 저 또라이 때문에 못 살겠어. 없애버리든지 쫓아버리든지 해. 객장 분위기는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상견례 전날 군 남친과 통화하면서 신우가 했던 시댁 욕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결혼은 계약이지 사랑은 개뿔. 서로의 니즈를 얼마나 충족시켜주느냐 아니겠어? 난 희준씨 돈 없으면 그날로 이혼이지 뭐. 솔까말 희준씨 돈 말고 볼 게 뭐가 있어? 근데 참 이상하지. 김이나 결혼 준비하는 동안 네 생각 정말 많이 나더라. 지금 너네 집 가도 돼? 알았어. 당장 내려갈게. 결혼식장은 핵폭탄이 터진 듯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결혼식 취재를 온 유튜버들은 이게 무슨 횡재냐는 듯 촬영하고 송신하기 바빴어요. 새신랑은 신우의 뺨을 대차게 후리고 결혼식장을 박차고 나갔고요. 사돈 되실 분들도 소리를 지르며 새신랑의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이런 이중인격자, 사기꾼, 어디 감히 우리 아들을 넘봐. 너 우리 애 가까이 1미터라도 오면 죽을 줄 알아. 하객들도 신우에게 오만 저주와 욕을 내뱉으며 축의금 회수하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유 인성 쓰레기. 사이코패스인가 소시오패스인가. 너 같은 애 며느리로 들어올까 두렵다. 평생 너 같은 애 만나서 방귀 지옥에 살으렴. 하객들이 빠져나간 식장에는 저와 시댁 식구들밖에 남지 않았고 신우가 시뻘개진 눈으로 씩씩대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너 뭐야? 뭐하는 짓이야? 뭐긴 뭐야. 나만 보기 아까운 신주연의 실체를 만천하에 공개했는데 왜? 억울하니? 뭐?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 결혼식을 파토내는 건데? 너 결혼하면 큰일 나. 우리나라 망친다고. 네가 결혼해서 네랑 똑같이 아나 무인의 인격 파탄이네 낳아서 이 세상에 내보낼 거 생각하면 우리나라 미래가 너무 암울하잖아. 그래서 오늘 내가 정의의 칼을 꺼내 들었다. 알겠니? 뭐? 네가 무슨 세일러문이라도 되는 줄 알아? 야 신주연, 천상천하 오로지 지밖에 모르지? 사람들이 다 네 발 아래에 있는 것 같지?
세상이 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아니야. 너만 특별한 게 아니고 너만 우월한 거 아니야. 우리 다 특별해. 모두가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근데 왜 너만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해? 예뻐서? 얼굴 좀 예쁘면 다야? 모든 게 용서가 돼? 얼굴 예쁜데 인격 파탄에 인성 쓰레기인 너보다 못생겨도 성격 좋은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니? 그리고 너만 대단하다는 그 우월의식, 끊임없는 인정 욕구,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지배 욕구, 그거 알고 보면 다 네 열등감 때문인 거 모르지? 열등감 피해 의식이 있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 평가하고 비교질 하는 거잖아. 비교해서 너만 정상이고 다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다를 뿐이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어. 그 잘난 얼굴도 시간 흐르면 쭈글쭈글 훅 가는 게 인생이야. 넌 평생 20대 청춘일 것 같니?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이 돌대가리야. 저는 신우의 뺨을 한 대 시원하게 갈겼습니다. 10년 묵은 하늘 담아 때려선지 지금까지의 모든 체증이 사라지는 듯 했어요. 어머니도 딸을 이렇게 키우신 거 책임지세요. 애가 빗나가고 선을 넘으면 따끔하게 혼내고 붙잡았어야죠. 아이는 나 몰라라 방치하고 밖으로 싸돌아다닌 어머니 때문에 이런 괴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라도 따님 인성교육 좀 바로 시키세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지금까지 품고 있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도 여태 방관하고 있었으니 잘못이 없었다곤 할 수 없겠지. 난 당신 여동생 인생 망친 사람이니까 이제 나랑 살 이유도 없겠네. 이제 이혼하자. 지긋지긋하다 이러는 것도. 남편이 얼굴을 한번 쓸어내리며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나도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우리는 이혼을 했고 저는 플로리스트로서 묵묵히 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날 이후 신우의 명성은 끝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추락했습니다. 동네에서도 얼굴을 못 들고 다녀서 집안에서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한다고 하대요. 우울증 때문에 살까지 완전 불어나서 이제 어딜 봐도 얼짱 미모를 찾아볼 수 없고 신우가 그렇게 욕하던 추한 오징어 외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예뻤던 얼굴을 어떻게든 돌이켜보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얼굴에 자꾸 손을 대서 오직 하나 유일한 장점이었던 상큼한 얼굴마저 성게가 되어 막장 인생을 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롱런하는 연예인을 보면 인성에 대한 칭찬이 많아요. 이미지 관리, 평판 관리를 잘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얼굴과 태도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하고 롱런하는 사람들은 정말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비단 연예인이 아니어도 우리 주변엔 자기 관리를 잘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쁘다는 이유로, 똑똑하다는 이유로, 잘 산다는 이유로 남을 차별하고 보이지 않는 칼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몰상식하고 미성숙한 인간들이 하는 행동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갑질을 용납하는 사회 분위기를 더 이상 만들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신우 같은 인성으로 살면서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큰맘 먹고 신우의 민낯을 시원하게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털어놓으니 후련하네요. 여러분도 마음에 쌓아두지 마시고 이렇게 시원하게 털어보세요. 기분이 참 홀가분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고 흥미진진하셨나요? 이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는 내일도 더 화끈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